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3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핸드폰이 꺼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핸드폰이 꺼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민주당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한나땡 외치다가 망해가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내분이 심각합니다.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의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만나지 않고 이낙연이 탈당하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공천에 관련된 잡음이 나오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의 전과 문제까지 불거져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당을 위해 희생을 한 장제원 의원의 마지막 지역 민원 행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행사이고 누구를 동원하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이 지역 사무실에 운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80 그러니까 70년대생, 80년대생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전진 배치를 하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2척의 배, 이게 왜냐면은 15명이 비대위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정책의장 빼고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척의 배, 누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크리스마스 연휴를 지금 시작하면서 공개 일정 없이 전국 구상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될 때까지 나흘 남짓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온전히 주어진 숙고의 시간이라는 건데요. 하루 종일 핸드폰 전원을 꺼둔 채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싶어도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지명자의 강남구 자택 앞에는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론의 관심은 26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데뷔 무대에서 당원들에게 무슨 내용을 밝힐 것이냐, 개혁 방안, 당의 비전 무엇이냐에 쏠린다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가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주목된다고 합니다. 한동훈 지명자는 나는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비대위원들을 인선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 제외하고는 12명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이 선임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7, 8, 9 정당론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생 그리고 또 전체 그 연령대를 아울러야 되니까 또 50년대생, 60년대생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자, 지난 대선 때 겨우 승리를 거뒀다라는 한 초선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이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 유승민을 포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유승민은 포용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정치적 DNA가 분탕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지금 27일 날 기자회견장이 이미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그냥 가는 겁니다. 빠이빠이 해버리면 되죠. 자, 현역 의원들 공관위원장으로 누가 지명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지명자의 공천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한동훈 지명자가 개혁의 칼날을 휘둘러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이라는데요. 민주당도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성호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다. 냉철한 판단과 강력한 실행으로 여당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호감도에서도 이재명을 5% 차이로 압도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뭐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 갖고는 총선 치를 수가 없습니다. 탈탈 털어도 먼지도 안 나왔던 거를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 투입해 가면서 인력, 엘리트들 투입해 가면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건데요. 윤두현 의원이 그거 총선 후 특검 하자라는 주장도 민주당만 좋아할 일이다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여론전을 위해서 펼치는 전략인데 국민의힘에서 동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윤두현 국민의힘은 참 답답합니다. 총선 뒤에 특검을 국민의힘이 얘기하다니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좌파는 허황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파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좌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최고의 외교는 내가 하고 싶은 제안을 상대로부터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문재인 정권 내내 친문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해서 차일피일 발표를 미뤘던 수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특검 독소 조항이 있다, 악법이다 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독소 조항을 제외하면 특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두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쌍특검과 관련해서 당내 분분한 의견을 뉴스로 전하면서 되새겨지는 글입니다. 야당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것을 왜 우리가 얘기합니까?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야당이 부르는 것은 진실규명이 아니라 특정인을 흠집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인 명칭의 법안입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친문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어도 혐의를 찾지 못해서 차일피일 발표를 미루던 수사인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고 엄청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특검은 진실규명의 보도가 아니라 도입 필요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야 되고 여론재판이 되지 않게 오용이나 남용에 대한 방지장치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한 여야 간의 논의도 시작하기 전에 실시 시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 수용 여부를 놓고 당정의 수평적 관계의 지표처럼 주장하는 것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바라는 당정의 관계는 나 잘났다는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민생을 놓고 제 목소리를 내는 당당한 힘일 것입니다. 라고 윤두현 의원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총선 후에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가 맞겠습니까? 아니면 특검이라는 거는 말할 가치가 없다가 답이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나땡을 외치는 민주당, 낡은 86 운동권 정치문법으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비판에 몰두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자기 쟁기도 챙기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의 감나라 배나라만 일삼는다, 비난만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 동반자로서 격려는 뒤로 한 채 혹평만 쏟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홍위병 비대위, 정치부업, 쿠데타까지 운운하며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땡을 외치면서 자성 없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현재 구속 중인 민주당의 전직 당대표 송영길이와 매주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현직 당대표 이재명, 매표 범죄 행위 등 온갖 비리 행위에 연루된 수많은 의원이 차고 넘칩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현 주소입니다. 민주당의 살해긴밭, 그 죄의 밭은, 죄전은 언제 가려 하시냐라고 꼬집었습니다. 86세대 오염된 정치인들이 당을 장악하고 오로지 갈등과 투쟁이라는 낡은 운동권 정치 문법으로 국민과 민생을 팽개친 채 자기 배만 불려온 것이 민주당이라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성과 변화 없이 종북 학생운동권 간 악대악 싸움, 공천전쟁으로 시대를 퇴행하며 사류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심을 넘어서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 분골쇄신 중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시대적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라면서 국민이 보내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며 실력 있는 변화로 극한 정쟁의 구태 정치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화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점점 뒤처지기만 합니다. 자, 민주당의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조정식 사무총장의 전과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도 했고요.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과도 있다는데요. 민주당 사무총장까지도 범죄자 출신의 사무총장이라니 이거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민주당의 핵심 인사인 조정식의 지역구, 사무총장의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다가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비명계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해당 판정과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해서 수많은 당원과 민주시민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온 민주당 정신과 역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정식 총장은 본인의 음주 측정 거부와 선거공보 허위 경력 기재 전과에 대해 해명해야 된다면서 당 역시 이걸 묻고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총장은 사무총장직을 이용해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것이라면서 경선하면 재개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선 회피 꼼수라면서 당대표 주변에서 당대표의 눈을 흐리며 본인의 권력 쌓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의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한 예비후보들을 심사한 결과 이 김 시장을 비롯한 비명계 최성 전 고양시장에게 기각을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공천 학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한 그 김윤식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검증위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 지도부가 시흥을을 단수공천 지역으로 정하고 조정식에게 공천을 주자 이 김윤식 시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탈당한 것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도 아니고 단수공천이 적법한지를 사법부에 물어보자는 의도에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민주당 지금 사무총장의 범죄 전력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게 중요하죠. 당의 대표는 지금 몇 개인지도 알지 못할 범죄 혐의로 재판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직 당대표도 깜빵에 들어가 있고요. 수많은 배지들이 깜빵에 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총장마저도 전과 기록이 이렇게 파렴치한 전과 기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범죄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면에 국민의힘은 다릅니다. 참 의리도 있고 끈끈함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불출마 장제원 의원 마지막 민원의 날 정부가 성공해야 저의 정치적 미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지역 구민들을 만나는 민원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장제원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의원실 관계자 등 300여 명이나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사무실에 300명이 들어찼다는 거예요.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장제원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당도 지키고 싶고 윤석열 정부도 지키고 싶고 사상구 주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정부가 힘이 있고 성공을 해야 저의 정치적 미래도 있다고 생각해 불출마를 결단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고요. 2017년부터 7년 동안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민원의 날 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시절에도 민원의 날 행사는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이 61번째 민원의 날로 선거법상 다음 달부터는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에게는 지역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행사인 것인데요. 장제원 의원은 오늘도 민원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1320건의 민원 중 95%를 해결했다면서 교육 관련 민원만 200여 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리모델링을 마친 저소득층 학생 지원 공간인 디딤돌 아동지역센터에 장제원 의원이 방문했던 경험을 전하는데요. 어린 학생이 편지를 줬는데 학교를 고쳐주셔서 고맙다는 편지와 함께 헝겊 조각으로 만든 블루베리를 선물로 줬다면서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보람이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 활동은 정치적 위기와 맞물려 주목받았습니다. 알량한 정치 인생을 연장하며 서울에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알려지기로는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얘기를 하고 불출마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고 다만 떠밀려서 불출마하는 모습이 싫었을 뿐이다 라는 게 여의도의 이야기인데요.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보람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당분간 공식 일정 없이 지역구 주민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참 지역의 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걸 마치 무슨 이미지를 갖다가 왜곡하는 자들, 참 언론들 나쁘죠. 나쁜 언론, 나쁜 정치 때문에 참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국회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왔던 장제원 의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본인이 그동안은 변방에 있었는데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당의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그 앞길에 진짜 보이지 않았던 또 새로운 빛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핸드폰을 꺼놓고 심사숙고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니 박수를 치고 환호를 지를 만한 훌륭한 인재들 많이 발탁을 해서요. 비대위원회도 잘 꾸리고 또 공천도 잘해서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